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확정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미국 대선이 시작되면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으로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3.6%나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도 1.9% 올랐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한국전력 나흘째 하락입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원전 가동 중단과 사장 사의 소식 등으로 나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NC소프트 이틀째 반등 시도입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한 NC소프트 주가가 이틀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바일 게임주의 주가는 오늘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원전 가동 중단, 오리코기 얘기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사장 사의 소식, 아무래도 전기료 인상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중도 사임 의사를 좀 표명을 했었고요. 이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주는 주가는 좀 시큰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께서 원전 관련주 한정 한국전력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이맘때만 되면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좀 올라가곤 하는데 연속성은 좀 있을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월요일이죠. 이제 불량 부품을 사용했다라는 게 이제 제보로 밝혀지면서 거기서 이제 불량 부품의 거의 대부분이 사용됐던 영광원전 5호기, 6호기가 불량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동 중단, 연말까지 가동 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발전 단가가 원자력은 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동 중단이 되고 비싼 발전 단가를, 그러니까 화력 같은 거로 인해서 에너지를 또 전기를 뽑아오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4분기에만 한 3천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4분기 한 1,000억 정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경부하고 갈등을 빚던 김준겸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경질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앞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오르는 게 김준겸 사장이 좀 자기 마음대로 많이 올리려고 하면서 이제 트러블이 있었는데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한전의 연이은 악재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봐서는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사실 겨울에 상당히 추워지면서 전력 제한에서 굉장히 춥게 살았었는데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영광 5, 6호기 원전이 스톱됨에 따라서 전기는 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좀 얘기는 되고 있는데 사실 또 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좀 한 1, 2% 오르다 말고 그랬는데 사실 스마트 그리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또 이미 상당히 예전에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식상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연속성을 좀 갖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단순 어떤 순환매성 테마로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 어쨌든 악재가 겹쳐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사실 올 여름에도 전력난 있었을 때 관련 테마주 이랬고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일단 스마트 그리드 분명히 유망한 분야이긴 한데 앞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한 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NC소프트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상에 좀 부합한다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카카오톡 얘기를 게임즈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앞서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카카오톡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그러는데 반면에 모바일 게임주는 오늘 주가가 좀 시큰둥한 상황이고요. 자, 게임주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학년 위원께서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의외로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크게 커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최근 들어서 뭐 PC라든가요, 데스크탑 PC보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이 팔리는 것이 태블릿 쪽의 시장이 더 부밍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명확하고요. 예전에는 핸드폰 조그만 걸 쓰다가 요즘은 그 핸드폰에서도 사이즈가 자꾸 커지면서 스마트 기기의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확장성이 커가고 있는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더스트리 사이즈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건 전 세계 어디나. 다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진입 장벽이 워낙 낮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유럽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요. 어느 하나의 독보적인 그 어떤 회사가 그 독보적인 시장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갖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혹시 독보적인 어떤 게임을 론칭하더라도 그것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또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 국민이 즐긴다는 애니팡 열풍이 불었었는데 요즘은 다시 또 드래곤 플라이트인가요? 이렇게 계속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리딩하고 좀 인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때는 또 매출이 막 일어나겠지만 그런 관련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연속성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 자체 저보러요. 어떤 모바일 게임의 회사 전체를 사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ETF가라는 거 뭔가 그런 게 있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사라 그러겠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분명하지만은요. 다만 그 중에 지금 잘 나간다 아니면 그것이 과거에 잘 나갔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잘 나가는 기업을 보장하는 것이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쉬우면서도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어떤 게임이 정말 속칭 뜨기 전에 그 기업을 알 수 있다 그러면요. 분명히 돈은 벌겠지만은요. 다 알려진 다음에 사갖고 무슨 그렇게 돈이 많이 벌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앞서 NC소프트 얘기하셨지만 NC소프트는 장기적인 매수 의견은 분명히 요구하겠지만은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특정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이 일단 붐을 일으키면서 그 영향도 상당히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3분기 실적도 일단 예상치 정도로 기록을 했고 4분기에 일단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주 투자하실 때는 이학년 의원도 강조하셨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 그리고 불같이 일어났다 금방 식어버리는 그러니까 제품 주기가 짧습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한 발 앞선 안도렐리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선 시작하고 나서 바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오른 게 아닌가 이런 감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대선 지금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대선 끝난 이후에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 어떻게 보는 의견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벌추 파이낸셜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 내지 그 정도는 분명히 단기적인 랠리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투자 전략가나 쪽에서는 시장은 단기간은 반짝은 가겠지만은요. 결국은 한 1, 2주일 내에 어떤 재정 절벽에 대한 확고한 어떤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면 재정 절벽을 바로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지금까지 보면 100% 개표된 상황은 아니지만요. 오바마가 이제 이긴 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벌써부터 이미 선물 시장은 좀 주가는 빠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 미국의 경제증권방송이 두세 개 있는데요. 거기서 벌써 관련된 투자 전략가나 애널리스트 나서 어떤 주식이 좋다만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데 상당히 말이들이 엇갈린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종목에 관해서 아니면 종목 분야에 관해서 오바마의 우호적이다 롬니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 많다는 생각이 있고요.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주식까지 매매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은 분명히 해소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올라갈 것이고요. 특히 오바마의 어떤 승리 쪽으로 보면 오늘 벌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리는 것에서도 그것도 그럴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추가적인 달러 약세 쪽에 대한 베팅 그리고 원자재 강세 쪽 또 오늘 벌써 일부에서는 금이업도 2,000달러를 얘기하는 그 전략가 또 나오는 걸 제가 오늘 방송에서 봤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은요. 장기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그 재정 절벽 이슈가 워낙 크고요. 지금 오늘 또 하원은 완전히 그 공화당이 이겼는데 상원에는 거의 엇비슷한 정도로 나오거든요. 워낙 뭐 그렇게 그 의석수가 많이 차이 나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이 이겨갖고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요. 의회에서의 권력이 공화당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상당히 앞길을 더 험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의해야 될 시기는 분명히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갈지 모르겠지만요. 그 이유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많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일단 뭐 불확실성이 하나 거친 거는 뭐 틀림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데 역시 뭐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절벽 이슈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당연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은 상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민주당이 우세하게 나올 경우에는 뭐 재정 절벽 이슈가 뭐 좀 잘 해결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까지 점령하게 되면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정도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곧바로 이제 투자자들은 중국의 정권 교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께서 관련 내용 말씀 좀 해주시고요.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일단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의 권력 교체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뭐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고 사실 그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누가 되느냐가 아니고 이게 이제 너무 박빙이다 보니까 지난 2000년처럼 2000년 당시에는 이제 그 검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선거 확정이 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 재정 절벽 때문에 불안한 미국의 정치력이 또다시 의심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혼란이 상당히 좀 높을 걸로 봤는데 지금까지는 오바마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좀 압승을 보여서 일단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없어졌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회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민주당이 일단은 조금 과반수는 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상원은 그렇게 되면 지금과 결국 같은 구조거든요. 그럼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또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미국 대선은 일단 긍정적으로 끝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내일부터 스파타라고 얘기를 하죠. 18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18기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선출된 중앙위원들이 또다시 15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25명의 정치국원하고 상무위원을 뽑아서 이제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상무위원이 과연 누가 되느냐. 지금 한 6명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는데 한 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권력이 후진타오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또는 시진핑 태제당 쪽으로 가느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또 최근에는 지금 7명에서 다시 9명으로 늘린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중앙 상무위원에서 누가 더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그 공청단하고 태자당 간의 알력이 또다시 일어나느냐 또는 견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뭐 시진핑 쪽으로 권력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거기에 따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권력 이동과 관련해서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것도 일종의 그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는 좀 치부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잘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뭐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권력 교체, G2 국가의 권력 교체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데요. 어쨌든 뭐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뭐 나중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방향성 흐름입니다.
오후 들어서 오바마의 대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확실시 되면서 시장은 강보합이나마 조금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 내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뭐 증권사들 자료 나온 거 쭉 읽어봤더니 내일은 별일 없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옵션은 뭐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도 많지가 않았고 또 별다른 움직임도 그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이 상당히 옵션 말고도 중요한 이벤트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그 대선의 결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뭐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 문제입니다. 그리스가 135억 유로의 긴축안에 대해서 의회 표결을 오늘 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내일 아침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되죠. 그리스가 312억 유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135억 유로의 긴축안 의회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돼도 돈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것도 좀 상당히 의문시된다는 건데, 그리스는 연립정부를 3개 당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수가 177명이기 때문에 300명의 과반수를 넘어서 처음에는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연립내가 구성하는 3개 정당 중에 사회좌파라는 정당이 일단 우리 이거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돌아섰고요. 또 사회당도 지금 2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탈당하면서 전체적인 사회당 분위기도 긴축안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라가르드 리스트라고 그래서 2010년에 그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지금 라가르드 IMF 총재가 그때 이제 HSBC로부터 그리스의 유력 인사 2,000명의 스위스 은행에 예금을 한 2,000명의 명단을 받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탈세 자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무장관이 받아가지고 공개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묵인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재무장관도 묵인을 해서 2명이 묵인을 했고, 지금은 그 리스트가 어디 간지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그게 우려가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재무장관이 지금 현재 그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당의 당수인 에반젤로스 바니겔로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 2명의 재무장관을 조사를 들어갔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 연립 내각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지난달 31일에 민영화에 관한 민영화법 의회 표결에서 의원이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148명 찬성으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존 연립정부 내에서도 이탈표가 많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 회계감사법원이 이번에 135억 유로의 긴축안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또 판결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통과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과가 돼도 자금 지원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 통과가 안 된다면 그리스의 어떤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또 이제 내일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변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별 상관없이 일단 통과가 됐다면은 어쨌든 내일은 안도랠리, 내일하고 뭐 이번 주는 안도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두 가지 악재에서 벗어나는 그런 안도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시장은 한 196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 시간에 3회 전략 시간에 유로존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부담이 사실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 유로존 이슈들 뭐 다시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제 뭐 권력 교체 끝나고 뭐 재정 절벽 이슈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좋지는 않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시장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이학년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결론적으로 보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논리적으로 보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야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뭐 뚜렷합니다. 미국만 보면요, 일단 수치로 제가 확인해드리면 이번 3분기의 실적 시즌 이후에 포캐스트를요, 그 실적 전망을 수정한 증권사들의 쭉 의견을 보면 한 60% 정도가요, 4분기,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해서 4분기인데요. 4분기의 실적을 하향 조정한 기업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많건 적건 간에 조금씩 내려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그 상향 조정한 기업의 4배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리고 있다. 실적 전망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얘기지만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실적의 하향세는 뚜렷합니다. 4분기 전체 영업이익이요. 3분기 대비 한 4.9%까지 떨어질 것으로 증권가의 예측이 취합한 곳에 보면 모아지고 있고요. 또 한 달 전 대비 4분기의 실적 전망을 또 보면요. 같은 4분기를 한 달 전에 비교한 거랑 지금 거를 비교해 보면 한 1.3%, 정확히 얘기하면 1.25%가 수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는 플러스 납니다만 지금 추세는 이제 그 전망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는 데 일단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적 전망에 하향하는 속도가 다른 것보다 큰 것을 제가 업종이나 종목군을 불러드리면요. 제일 많이 큰 것부터 보면 통신주가 제일 그 실적 전망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금융, 그리고 산업재나 유틸리티 쪽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들 명확히 아시는 것들일 거고요. 반면에 상승하는 업종은 뚜렷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바로 IT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이제 음식료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T는 이제 너무나 명확하죠. 삼성전자가 이익 전망을 올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급이라든가 미국 시장의 회복 때문에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아질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은요. 그 펀더멘탈인 어떤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굳이 그 안에서 이런 걸 갖고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반도체도 그렇고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경쟁자들이 이탈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의 축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유가 4분기에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부담이었는데 역시 부담은 계속 따라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IT 필수 소비재, 특히 이제 대형 IT 중에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선전은 조금 두드러지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